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연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연애결혼 특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할 때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만나든 지인 소개를 하든 업체를 진행을 하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를 좀 하는데 케이스별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국제결혼 하시는데 연애결혼을 하면 돈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아서 연애결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내가 연애에 대해 잘 모른다, 아니면 감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은 연애 결혼을 하지 마세요. 요즘에 베트남으로 러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진짜 경쟁이 어려울 정도로 잘생긴 그런 친구들이 결혼을 하러 여자를 꼬시러 오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일단 어떤 니즈가 있으면 여자가 나와 결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혼의 동기나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케이스가 어떤 것이고 아닌 게 어떤 건지 이런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재혼에 아이가 있어요. 전처가 키운다 하더라도. 근데 베트남에서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을 했어. 근데 뭐가 좀 잘 진행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답장하는 횟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진척되는 거에 비해서 여자가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베트남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과감하고, 또 우리 남자니까 잠자리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베트남에서는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 어떤 사랑의 표현이 자연스럽고, 가족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애정 표현하는 것을 가족들이 더 좋게 봐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알면 이게 내 결혼이 잘못됐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님이 한 분 연락이 오셨는데, 결혼하고 신부를 초청했는데 45일 만에 신부가 도망갔대요. 그래서 혼인무효를 하고 다시 결혼을 진행하는 데까지 한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분은 혼인무효라도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재진행을 하는 건데, 혼인무효가 그 승률이 1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결혼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이 조심조심 하면서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일단 베트남 여자 만나실 때 베트남 여자가 나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 그럼 그거는 국제결혼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전통결혼 비용을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결혼하는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구사항이 많다거나, 그러면 결혼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남자가 좋아서 결혼한다기보다는 ATM기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찐 연애해서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베트남 여자가 무리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중간에서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봐주고 조절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다 해서 모든 여자가 그렇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남자들도 결혼하는데 마누라 데려오는데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쓰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관계가 진척이 안 되면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호구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죠.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본인이 바보짓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되면 누구라도 붙잡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1차적인 선택은 본인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할 줄도 알아야지. 그걸 못하니까 결혼이 어려워지고, 또 베트남 여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무리한 요구들을 나열을 하는 거지. 이게 이런 게 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도 사람 봐가면서 간을 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허술해 보이고 또 자기를 좋아한다 느끼면 더러는 무리한 요구를 하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도 믿지도 않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남편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여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걸 알았으면 결혼을 중간에라도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원하는 거 맞춰주다가 몇천씩 빨리고도 좋은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국제결혼 진행하실 때 상대방이 나한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는 그 자체로도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인 소개를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에 소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 신랑이 누가 봐도 괜찮아 그래서 자기 가족을 소개시켜 주려고 많은 양보를 하는 그런 베트남 집안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알고 그에 맞게끔 적절한 처신을 하는 것도 한국 남자의 현명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저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그렇고 베트남 여자 만나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두세 번 만났는데 잠자리 못하면 그 여자는 너한테 관심 없는 거다. 아니면 나한테 관심 없는 거다.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만나는 베트남 여자들은 뭐 초혼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한국 결혼에 어떤 니즈가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은 외국인을 만나겠죠. 사실 그 부분에서 어떤 썸씽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충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게 뭐 베트남 여자뿐만이 아니라 한국 여자들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100번을 만나도 어떤 썸씽이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을 만나도 썸씽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뭔 차일까요? 결국은 내가 여자를 아냐 모르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 남자를 잡고 싶을 때는 여자의 그 가장 큰 무기 자신을 던져서 남자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국제 결혼에서 흔하다는 거지. 이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서 보시고 또 뭐 어떤 분들 보면 뭐 카톡 한 하루만 연락이 안 돼도 부들부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카톡이나 어떤 잔로나 이런 메신저를 통한 연락은 그 사람의 성향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카톡을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직업상 카톡을 보고도 바로 답장을 못 하거나 또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카톡을 확인하고도 바로 답장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나 어떤 베트남의 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여자하고 카톡이 하루 정도 안 되거나 몇 시간 동안 답장이 없거나 그러면 읽고 씹었다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내 처신 확실하고 내 태도 확실히 하고 상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니 뭐 바쁜 일 있으면 몇 시간 동안 연락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슨 일 있으면 하루 이틀 연락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특히 업체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 여자가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되면 그건 여자 잘못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여자가 왜 나의 답장을 피하고 내가 문자를 보냈을 때 읽고 씹는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업 계통에 종사한다 칩시다. 그러면 일할 때는 연락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한국 남자들의 대부분의 논리로는 연락이 바로바로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한국에 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화기만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본인 바쁠 때는 본인도 연락 못 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상대방은 이 남자가 날 믿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커요. 그리고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베트남에 자주 오고 아내랑 시간 보내고 금전적인 여유도 그만큼 있어야 서로 신뢰라는 것도 형성이 됩니다. 이거 간단해요. 같이 밥 많이 먹고 같이 대화 많이 하고 또 선물도 좀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신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금전적인 부분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 같이 살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베트남에서나 베트남 여자죠. 한국에 오면 그냥 배우자고 한국 물가에 맞춰서 어떤 씀씀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주듯이 한국에서 생활비를 주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 여자들이 이래저래 따져보고 가출을 감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여자는 나보다도 더 못생겼는데 한국 남편 잘 만나서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에 용돈 50만 원에 그렇게 받고 또 자기가 좀 일해서 자기 주머니에 한 달에 100, 200 생겨.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한 2, 300 생기니까 아무래도 나는 남편 만나서 결혼 잘한 것 같아. 그런 여자도 있고 또 어떤 여자는 남편이 한 달에 30만 원만 줘. 나머지는 알아서 하래. 그래서 낮에 아르바이트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용돈 충당해서 쓰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수의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니 와이프한테 그렇게 생활비를 많이 주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냐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배 부부들 보면 결혼 3년 차가 지나면 와이프한테 통장을 맡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돈일지라고 하더라도 와이프랑 상의하면서 쓰고 그 결혼 전에 하던 습성을 못 버리고 결혼 후에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국제결혼하고 여자가 3개월 안에 도망가냐 6개월 안에 도망가냐 3년 살고 도망가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베트남 사람끼리도 한 6개월 미만에 도망가면 그 여자가 나쁜 여자라고 해요. 근데 2년 살고 3년 살았는데도 아이도 없어. 근데 이혼을 해. 그러면 그 여자보다는 그 남자를 많이 탓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평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결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이 연애를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섬세하게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슬퍼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베트남 여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한국 남자들이 가려운 부분을 잘 못 긁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골마서 터져서 가출을 한다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연애를 못하고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쓰고 와이프한테 내가 당신 마음 잘 몰라준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한테 있는 얘기를 늘 해주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겠다. 그리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평생 행복하자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와이프한테 사랑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돈하고 상관없이 이 마음 쓰는 부분에서 인색하거나 아니면 다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로 상대편에게 강요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결혼이 어려운 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내가 연애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좋은 여자를 만나세요. 그 여자가 성격이 좋은데 이쁠 수도 있고 안 이쁠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의 복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얼마 전에 진짜 내가 봐도 사람은 좋은데 답답해. 그래서 제가 아는 여자를 불러다가 이만저만한데 사람은 괜찮아. 좋아. 그랬더니 일단 한번 만나는 보겠대. 그래서 왔어. 그 남자가 정성을 들여서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하고 또 처음에는 옷도 못 입고 막 그랬는데 올 때마다 그 옷도 잘 입고 머리도 관리하고 노력을 엄청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로 돼서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해. 이미 한국 들어가서 신혼생활 하고 있겠네요.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잘났어. 근데 좀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 그럼 베트남 여자라고 그거 모를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여자가 스트레스를 하도 받다 보니까 남자가 연락을 하면 연락을 피해. 근데 뭐 이혼할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혼자 뭐 베트남 여자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언뜻 들으면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듣다 보면 듣는 나도 짜증이 나는데 신부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냐고.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신부가 이 남자랑 안 살 건 아닌데 버릇 안 잡으면 나중에 힘들겠다 싶어서 뻘소리 하면 그냥 여자가 됐고 입 다물으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또 그 남자는 발끈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왜 둘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남한테 얘기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또 화를 내. 그 남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못 느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인지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본인의 단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 그냥 뭐 말하는 뽐새만 들어봐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게 사람이 사람을 헤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나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남자들도 그만큼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품이 안 되고 괴팍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자신의 편협한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 외모에만 집중해가지고 여자를 선택하는데 그 여자가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이 얘기들을 정리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자를 만나실 때 외모만큼이나 성격이 중요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외모가 중요할지 모르죠. 근데 살아가는 데는 나와 살아갈 만한, 나와 코드가 맞을 만한 그런 여자를 선택하려고 적어도 노력이라도 하셔야 국제결혼 실패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자를 잘 몰라요. 그러면 300% 성격 좋은 여자랑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 라오스로 간다거나 미얀마로 간다 해서 뭐가 바뀌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뭐 여자가 양보하겠지. 근데 양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평소에 성격이 좋은 여자랑 결혼하면 결혼 생활도 그만큼 편하고 여자도 무던하게 행동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연애를 잘 모른다. 아니면 한지 오래돼서 감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기승전 성격 좋은 여자. 성격 좋은 여자들 중에서 그래도 내 눈에 들어오는 여자를 선택하려고 하시면 외모 먼저 선택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